중간부터 약간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제가 또 오늘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. 오래간만은 아니고 최근에 또 아바타 2를 봤으니까 이렇게 극장을 많이 간 건 또 최근에 또 오래간만이에요. 거의 한 달에 한 2번, 3번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오늘 보고 온 영화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이거를 The First Slam Dunk를 보고 왔다. 이거는 뭐 안 볼 수가 있어요?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.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전설적인 만화이자 애니메이션 슬램덩크가 극장판으로도 나왔다. 그래서 뭐 안 볼 수가 없었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더빙이 돼서 나왔다. 그래가지고 또 안 볼 수가 없었고, 마지막 이후로는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선생님께서 또 나오시기 때문에 또 안 볼 수가 없었어요. 어떻게 하셨나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성우 지망생 입장에서 이런 게 또 나오면은 어떻게 하셨을까?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 걸까? 이러면서 항상 좀 보게 되거든요.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좀 있습니다. 좀 나오면은 좀 챙겨보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,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그래서 오늘 보고 왔다. 개봉은 국내 개봉이 아마 1월 5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. 최근에 개봉을 했죠.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슬램덩크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습니다. 만화책, 애니메이션,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극장판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공놀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슬램덩크 농구 만화도 별로 관심이 안 갔어. 그게 있고, 다음으로 제가 나이가 지금 29인데 올해로 슬램덩크는요 사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봤던 애니메이션이에요. 저보다 조금 윗세대. 저보다 한 너다섯 살 많은 분들이 최소 그 나이 때쯤인 분들이 많이 봤고, 지금 30 중반에서 40 초반이신 분들이 가장 전성기로 보셨을 나이대고, 사실 제 나이 때 20 후반 때는 슬램덩크를 안 봤어요. 그래가지고 모를 수밖에 없어. 물론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슬램덩크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? 어? 네가 그러고도 성우 지망생이야?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, 아니 뭐 만화를 물론 좋아합니다만은 농구를 제가 좀 안 하다 보니까 농구 룰도 몰라요. 그래서 슬램덩크를 못 봤습니다. 성우 지망생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참 죄송합니다. 그래도 극장판 보고 왔잖아. 봐주세요. 한 번만 봐주세요. 그래서 오늘 재밌게 보고 왔다. 그렇습니다. 뭐 제가 근데 아무리 슬램덩크를 모른다고 해도 29년을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산왕이라든지 북산 이런 건 다 안단 말이야. 그리고 채치수, 강백호, 막 서태웅 막 이런 건 다 알아. 안경 선배 이런 거는 저도 만화를 좋아하고, 그럼 이제 비유 같은 게 그런 슬램덩크에서 비유를 많이 따오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아는 상태에서 갔고, 이게 산왕과 북산의 이제 결승, 만화에서는 이제 거의 결승으로 다뤄지는 그 내용인 건 알고 갔어요. 거기까지는 알고 갔다. 그래서 어떻게 봤느냐,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슬램덩크를 하나도 안 본 사람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농구 만화다 라고 하시는데, 저는 전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슬램덩크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요, 이게 뭐야?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. 난 도대체 이게 어느 구석이 슬램덩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밌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대략적으로 안단 말이야. 슬램덩크를 전혀 몰라도 산왕이랑 북산 여기가 되게 슬램덩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이고, 어떤 명대사가 나왔고 그런 것들은 대충대충 봐서 안단 말이야. 근데 이 기저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요, 이거 재밌게 볼 수가 없어. 이거를 그냥 한편의 재밌는 농구 만화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. 근데 정말 온전하게 즐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, 뭐 내용은 뭐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제가 뭐 설명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, 나는 이 슬램덩크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거의 강백호 아니에요? 난 잘 모릅니다. 이거 돌 맞는 거 아니야 이거? 난 잘 몰라. 근데 강백호가 거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.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거의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그냥 주변 인물 정도로밖에 안 되고,
여기 이 송태섭 이분이 거의 주인공이더라고요. 그 이분의 서사를 다룹니다. 거의 영화 내내 이분이 계속 주인공이고 이분에게 거의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인물들 있죠. 정대만, 최티수, 강백호, 막 서태웅 이쪽으로는 스포트라이트가 거의 안 가요. 깜짝 놀랐는데 이 서태웅 쪽으로는 거의 그 분량이 너무 적더라고요. 예. 나머지 분들도 조금씩 있어. 그래도 강백호는 워낙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고 너무 그 극 중에서 활약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. 최치수도 적당히 나와요. 그리고 정대만도 좀 멋있게 나온단 말이야. 서태웅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. 서태웅이. 서태웅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봤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.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. 그 정도로 거의 극장판의 내용의 거의 80%에서 90%는 송태섭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된다.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작에서도 딱히 언급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인가 봐요. 그래서 원작 팬분들도 몰랐을 뭐 뒷얘기, 송태섭의 뒷얘기를 좀 다룬다라고 또 합니다. 뭐 재밌게 봤고요. 당연히 재밌게 봤고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우선은 이 3D로 구현이 됐다는 거. 이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이코 이분이 직접 감수도 다 맡고 감독까지 다 맡아가지고 나온 작품이라고 들었어요. 근데 요 인물들이 3D로 구현이 되면서 그 농구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현실감 있고 사실감 있게 다뤄진다.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게 다가오는 점이었고, 두 번째로는 정말 다행히도 더빙이 잘 돼서 나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특히 진짜로 이 송태섭 역할을 맡으신 엄상현 성우님은 정말 레전드다. 정말로 성우님들의 라인업을 보면은 엄상현 성우님, 강수진 성우님, 신용우 성우님, 황창현 성우님, 최남현 성우님 정말 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거를 타선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. 진짜 저 연기력이든지 목소리든지 다 정말 빠지는 게 없는 분들이 다 나왔는데도 엄상현님이 그 중에서 정말 탑으로 진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. 개인적으로 지망생 나부랭입니다만은 그래도 와 대단하시다 진짜로. 왜냐면은 되게 여태까지 오랫동안 여러 역할들을 하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주인공도 워낙 많이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 사람의 약간 한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. 아니 사실은 성우뿐만 아니라 배우든지 가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거를 몇십 년씩 하면은 이 사람의 슬슬 바닥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엄상현 성우님은 어떻게 되신 거죠?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? 정말 너무 대단했어요, 진짜로. 좀 뭔가 고착화된 연기 스타일 약간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, 진짜로. 보면서 또 보는 내내 또 많이 배웠습니다. 다른 성우님들도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대단하시고. 다만 저는 강수진 성우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이 강수진 성우님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제 보면은 대본 밖에 있는 분이시구나 진짜로. 이 대본은 그냥 짜여진 각본일 뿐 이건 완전 가지고 노시는 느낌 있잖아요. 강수진 성우님은 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예전에는 와 진짜 목소리 좋으시다 연기 잘하신다 해서 끝났다면은 이제는 그냥 요거 초월하신 분 같아요. 이 종이를 초월하신 분이야. 캐릭터 분석이 완벽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완전히 그 역할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대단했습니다. 또 성우진도 그래서 대단하게 좋았다. 대단하게 감명 깊게 볼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었다. 그런 게 또 있고 스토리는 제가 따로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이제 보고 오시면 되니까. 이제 구성이 참 재밌었는데 이 구성이 보통 이런 스포츠를 다루는 영화들 심지어 이거 분량이 꽤 길거든요. 분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시간 넘습니다. 그래서 2시간 4분이네요. 이 정도가 되면요 보통 스포츠 만화들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줘.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 인물들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. 쫙 보여줘. 그 다음에 다툼도 있고 뭐 이겨내기도 하고 서로 우애를 다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승전을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보통 스포츠 영화, 스포츠 만화가 다 진행되잖아. 제일 마지막에다가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기든지 혹은 지든지 그런 식으로 영화가 보통 진행되잖아. 요거는 아니야. 시작하자마자 이미 결승전 하고 있어. 이미 북산이랑 산왕이랑 이미 경기를 치르고 있어요. 이미 그 상태에서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.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씬이 넘어간다든지 해가지고 과거 회상
인물들의 어떤 서사 이런 걸 다루는 게 한 경기가 치러지는 그 동안에 중간중간에 넣었어요. 삽입을 했어요. 그러면은 보통 이게 왜 다른 영화들이 그런 방식을 안 취하냐면 서사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마지막에 가야만 감동, 그 경기로서의 긴장감 이런 게 오잖아. 왜냐면은 경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승패를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 자른다? 그건 되게 이상한 거거든. 왜냐면은 서스펜스를 끊어버리잖아. 경기가 주는 긴장감 이런 걸 다 끊어버리잖아. 그러니까 경기 장면은 웬만하면 안 끊는단 말이야. 근데 이 슬램덩크는 처음부터 그냥 결승전 시작,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용이 과거로 돌아가요.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. 그래서 좀 유례없는 구성을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재밌었어. 이게 왜 통하냐면은 그 주요 경기 중간중간에 과거로 이제 플레이백이 돌아가도 왜 용인이 되냐면은 이 슬램덩크를 대부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. 슬램덩크를 모르는 채로 이걸 보면은 재미있게 즐길 수가 없어요. 온전히 다 즐길 수가 없는 이유가 슬램덩크를 이미 사람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극장판을 보니까 요 구성이 가능한 거야.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왜 이렇게 되지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. 개인적으로. 그런 생각이 들었고,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잘 구성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를 치르면서 힘들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순간들이 올 거 아니야. 이제 그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요. 내가 어떤 경기를 치르면서 힘이 드는 순간이 오거나 혹은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 과거로 돌아가. 그래서 과거에서 그거를 이겨내고 헤쳐냈던 경험을 떠올려. 그 다음에 다시 경기로 돌아와. 그리고 그거를 파헤칩니다. 이런 식으로 보통 내용이 진행이 되고, 혹은 인물을 다루는 서사 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된다. 어떤 인물이 위험을 겪으면은 약간 과거의 이 송태섭과의 어떤 연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, 어떤 그 캐릭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투지를 다지는 그런 장면을 다시 플레이백으로 보여주고 다시 경기로 돌아와. 그 다음에 경기가 또 진행되는 거야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슬램덩크를 안 보신 분들은 온전하게 100%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건 어떤 명장면들 있잖아요. 슬램덩크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장면 혹은 명대사 같은 것들이 다 정말 충실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왼손은 거들 뿐 막 이런 거라든지, 나는 정대환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막 이런 대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화를 재밌게 보신 분은 이 애니메이션을 재미없게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그리고 슬램덩크 하면은 어떤 지금 30 중반 혹은 30 후반 40대이신 분들까지도 어떤 자신이 학생 때 한창 농구를 재밌게 했을 때 봤을 만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보고 있는 그 순간의 감동은 단순히 이 구성이 어떻든 뭐 성우진이 어떻든 뭐 연기가 어떻든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걸 봤을 때의 감동은 영화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이다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다만 이제 아쉬운 점도 있는데, 첫 번째로 좀 거슬렸던 점이 뭐가 있냐면은 잘은 모르겠어요. 잘은 모르겠는데 풀 3D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중간중간 어떤 장면들은 그냥 일반 애니메이션처럼 진행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그다음 경기 장면은 3D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.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3D로 할 거면 그냥 일상 장면들도 다 3D로 하지 왜 저렇게 섞어서 했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. 좀 몰입도가 좀 깨지더라고요. 그게 그 부분이 딱 너무 보여서. 그게 왜 그렇게 한 걸까? 제작비가 없었나? 아니 나 확실하진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래 보였어. 3D가 아닌 것 같은 장면들이 있었고 3D 같은 장면들이 있었고,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. 그리고 이제 좀 약간 하이라이트 장면에 들어가면은, 이건 이제 뭐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.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. 한 그 기간이 내가 봤을 때 체감상은 꽤 길었는데 한 2, 3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 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나. 그냥 영화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그냥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이기도 하고 하니까 소리를 다 빼버렸어. 근데 문제는 그 극장에서 보기에는 극장에서 2분 동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막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오히려 몰입도가 깨지는 거야. 오히려. 차라리 뭔지 알죠? 막 심장 박동 소리라든지 막 뚝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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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든지, 막 관중들의 그 와 하는 소리를 막 이런 소리라도 넣어줬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, 그냥 2분 스트레이트로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기에는 뭐 좀 몰입도가 오히려 깨졌어. 왜냐면 그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팝콘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좀 그렇더라고. 그래서 너무 긴데? 체감은 거의 5분이었어. 근데 아마
제대로 보면 한 2분 정도였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부분이 나는 좀 오히려 아쉬웠어. 오히려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있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웠던 거는 저 잘 잘은 모르겠는데 약간 중복 캐스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성우분들 목소리가 약간 저 사람도 저 목소리가 나오네?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. 약간 좀 확실하진 않은데 그 기본적으로 좀 중복 캐스팅이 있나? 성우님들 중에서 약간 좀 엑스트라 역할 같이 안 중요한 역할, 비중 좀 적은 역할들은 더블로 하셨나?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는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 그랬어요. 그래서 저 목소리가 왜 저분이 또 하셨지? 약간 이런 느낌? 물론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나같이 이제 성우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람들은 되게 왜 저 목소리가 저기서 또 나오지? 그러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 이게 뭐 작은 작품도 아니고 넷플릭스 드라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중복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데 물론 아쉬운 점은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재밌게 봤고 슬램덩크를 보셨던 분들은 장담컨대 무조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재밌게 볼 수 있고 슬램덩크를 저처럼 안 보신 분들도 적당히는 재밌게 볼 수 있다. 다만 슬램덩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런데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.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이다. 근데 뭐 사실 당연한 거야. 어떤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극장판을 본다는 것은 이 사전 정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. 아니 그렇잖아. 원피스나 뭐 코난 극장판 이런 것들 원작 안 보면은 재미있게 볼 수가 없잖아. 사실 슬램덩크도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약간 이 제가 알고 있기로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 보거나 하는 세대들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. 저는 이제 극장에서 이제 봤는데 일단 보러 오신 분들이 좀 두 부류시더라고요. 보통 한 30 정도 되시는 남자분들 30 중반쯤 돼 보이시거나 40 정도 되시거나 저보다 좀 형님분들이 슬램덩크를 이제 애니메이션화가 됐으니까 이걸 보러 오신 분들이 다 있었고 아니면은 여성분들도 정말 심심찮게 있었습니다. 의외로 나는 슬램덩크가 약간 되게 남자들의 로망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안 보겠지 생각했는데 내 정말 멍청한 생각이었어.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평일인데도 심지어 내가 참 얄팍하게 생각했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는데 약간 좀 울컥울컥 올라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약간 되게 뜨거운 내용이야. 되게 좀 약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는 약간 되게 약간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약간 그런 좀 내용입니다. 그래가지고 보는데 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울컥울컥했어. 근데 요거 이미 슬램덩크를 보신 분들은 얼마나 더 올라오겠어요. 요게 감동이 이거를 착 라이브로 봤을 때 그 감동이 싹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근데 제 옆에 남성분이 앉으셨는데 제 옆에 자리였거든요. 약간 저도 자세히 얼굴을 뵈지 못했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셨어요. 딱 보시는데 중간부터 약간 옆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아니 우는 게 뭐 이상하다, 쪽팔리다, 뭐 창피하다 이런 게 아니야. 이게 진짜 그들의 마음인 거야. 30 중반이신 분들. 이게 청춘이었던 딱 그 시대에 보셨던 분들은 영화 이상의 그 가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. 옆에서. 그러니까 이렇게 우시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좀 인상 깊었어. 그래서 이게 나는 적당히 뭐 재밌게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정말 이거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재밌게 봤고 슬램덩크를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더빙 너무 잘 됐고요. 보통 이제 요런 거는 난 원어판으로 볼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일본 현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. 원 성우들이 다 교체가 되고 새로운 성우들이 들어가서 원작 팬분들이 되게 막 항의가 있었다 뭐 그런 말들이 있던데 그렇게 된 김에 더빙판을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들 연기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이참에 더빙판의 매력을 좀 한번 한껏 이렇게 좀 느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오늘의 슬램덩크 또 본 후기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재밌었습니다. 뜨거운 영화였고요. 의욕을 다지게 되는 그런 영화였다. 나도 모르게 좀 뜀박질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다. 나도 모르게 농구화를 사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